안녕하세요, 서효코치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면 목, 허리, 무릎, 관절 곳곳 불편하시죠? 저 또한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을 보면 온몸이 뻐근한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틈틈이 이 동작을 따라 하시면 건강한 관절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평생 건강한 관절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칼스라고 하는데요. 칼스란 조절된 관절의 회전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즉 관절을 스스로 크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관절을 빙글빙글 돌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칼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관절에는 수많은 수용기들이 존재하는데요. 관절에서 움직임이 발생될 때 이 정보들은 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절에서 충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뇌로 보내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해봤다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깁스를 풀고 나면 제한된 가동 범위와 해당 관절의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부위를 못 움직이게 고정해놨으니 그 부위로부터 뇌로 들어오는 정보가 없던 것이죠. 저희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먹잇감 사냥을 위해서 걷고 뛰고 쪼그려 앉고 수많은 신체 활동을 해왔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인류의 생활 방식은 어떤가요? 앉아서 작업을 하고요, 운전을 하고 소파에 앉아서 누워 있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양 발을 나란히 두고 스쿼트를 하고요, 또 머신에 앉아서 정해진 궤적대로 체스트프레스 머신을 운동을 할 겁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싱 선수는 펀치 동작을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을 할 것이고요, 야구 선수는 공을 던지는 동작과 배트를 휘두르는 동작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을 할 겁니다. 특정 움직임을 반복한다는 것은 특정 방향에서만 조직들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인체는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잘 움직이기 위해선 건강한 관절을 얻어야 되고요, 이를 칼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게요. 멍게는 성체가 되기 전 유생 단계에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뇌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떠다니다가 바닥에 고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뇌는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되는데요. 자신의 뇌를 파먹어서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이죠. 저희 생명체가 뇌를 가진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는 복잡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잡한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요, 저희 몸의 뼈와 근육은 다양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관절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근육은 힘을 발생시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뇌는 그 사용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어느 관절이든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절의 움직임이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의 발가락은 5개가 있지만 발가락 5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몸의 척추는 수많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랜 시간 앉아서 자식 업무를 하다 보니 이 또한 마찬가지로 뇌는 이 뼈들을 하나로 인식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고 척추뼈를 하나씩 분절로 움직여 보세요. 내가 원하는 관절만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어깨 관절이 움직인다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발가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 접지를 유지한 채 엄지도 들어보고요, 엄지는 내린 채 나머지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1번, 5번 발가락만 내려도 보시고요, 평상시 신발을 오래 신고 발의 기능이 무너져 있다면 이러한 동작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좋아야 제대로 된 정보들이 저희 뇌로 전달되게 되고요, 그 결과 뇌에서도 충분한 아웃풋으로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칼스를 통해서 뇌에 정보를 줘야 됩니다. 마치 나 이만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에는 무수히 많은 수용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은 관절이나 근육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정 운동을 배울 때 뇌로 들어오는 이 감각 정보를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관절을 잘 움직인다는 것은 관절에 더 많은 수용기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질의 정보를 뇌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더 좋은 움직임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오랜 자식 업무로 몸이 뻣뻣하게 굳은 40대 회사원이랑 젊고 건강한 10대 청소년이랑 비교했을 때 이들 중 누가 더 운동 습득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40대 회사원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관절에
충분한 인풋을 넣지 못합니다. 반면 10대 청소년은 모든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깨끗한 관절과 근육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결국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질과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배우더라도 학습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인체는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 건강한 관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칼스를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모닝 칼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쁘다고 할 수 있는데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몸이 가장 뻣뻣하게 굳어 있을 건데요. 잠도 깰 겸 3분에서 5분만 해보는 겁니다. 모닝 칼스 루틴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칼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 앉아서 자식 업무를 본다면 저희는 한나절은 같은 자세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휴식 시간대마다 칼스를 진행하는 것이죠. 저희가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양치하듯이 관절 건강을 위해서 하루 일과 틈틈이 칼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칼스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세트 사이 휴식 시간에 칼스를 해도 좋을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얼만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행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일단 실행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려울 건데요. 근데 이제 인간은 간성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습관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을 계속 이끌고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 칼스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깨 칼스를 하고 팔꿈치 칼스를 하는 것처럼요. 또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한 행동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하루 칼스 했다고 건강한 관절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당장 하루 운동했다고 몸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칼스 동작을 통해서 매일 아침 모닝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훨씬 건강한 관절을 얻게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코치였습니다.